안녕하세요. 젠데스크 코리아의 김재원입니다. 요즘은 AI, 빅데이터, 초연결 중심의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객과 소통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기대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고객의 기대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젠데스크를 통해서 고객 경험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어젠다는요, CX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CX의 트렌드는 어떠한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CX에 전략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선도하는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지, 2021년에는 또 어떤 전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두루두루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최근에 트렌드 코리아 2021년이라는 책도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거기서 좀 인용을 해서 CX 전략 트렌드 키워드를 5가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은 5가지의 어떤 전략을 젠데스크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렇게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고객의 편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성공을 합니다. 젠데스크 벤치마크 레포트에 따르면 81%의 소비자는 나쁜 고객 서비스 경험을 하면 다른 브랜드로 이탈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서는 정보가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이 제품이나 어떤 가격으로 차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경험, 훌륭한 경험을 제공해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CX 선도 업체가 CX 후발 업체에 비해서 5배 이상의 매출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포레스트 리서치 보고 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다각화됐고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올해 상반기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하반기까지 고객들,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제가 이제 올해 실제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는 3가지의 레포트를 좀 가져왔어요. 코비드19 임팩트 리서치 보고서랑 젠데스크 벤치마크 보고서, 그리고 CX 성숙도에 따른 보고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선도하는 기업들 또는 젠데스크를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CX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포레스트 리서치에서 10월에 최근에 이제 출간을 한 그 커스터머 서비스 2021년 전망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비드19 임팩트 리서치 보고서인데요. 젠데스크를 사용하는 기업은 약 16만 4천 개 이상입니다. 그 기업들 중에서 2만 3천 개의 기업을 랜덤하게 뽑아서 코비드19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크게 5가지에 대한 그 추이를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1월부터 5월까지의 티켓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88% 이상 증가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메시징 채널이나 라이브 채널에 대한 채택이 22%에서 23%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실제 많은 기업들이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서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편리성을 체감하고 계실 거고요. 해외에는 왓츠앱이라든지 라인, 위챗과 같은 다양한 소셜 메시징 채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발병 이후에 젠데스크의 가이드라는 그 온라인 헬프센터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을 이용을 해서 헬프센터 문서가 60%나 추가가 되고 셀프 서비스율이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단순 반복적인 문의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사실 정보를 모바일이 많이 발달하면서 휴대폰으로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았을 때 정보가 바로 검색될 수 있게끔 그런 헬프센터를 항상 최신 문서 그리고 유용한 문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상담원들에게 그 문의가 접수되기 전에 그냥 셀프 서비스로 자동 클로즈되게 처리를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젠데스크 조사한 2만 3천 개 고객사 중 20%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에이전트들, 상담원들이죠. 상담원들의 10% 정도를 라이브 채널로 새롭게 할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업이나
이제 서비스에 활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으면 사실 그 직원들의 노하우를 10분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을 라이브 채널의 상담원으로 활용을 하시면 영업의 어떤 세일즈 전환율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젠데스크에는 매크로나 트리거 자동화 같은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요. 실제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뭐 이 정도의 상담원으로 이 정도의 문의건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 라는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갑자기 문의건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런 자동화 도구를 더 많이 활용해서 워크플로우를 11%나 더 많이 추가했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자동화된 답변이라든지 이런 자동 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많이 연구해서 고민해서 실제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비드19 임팩트 리서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젠데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했고 젠데스크를 이용해서 빠르게 그런 것에 대해서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 16만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크 레포트를 또 매해 출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지만 이 중에서 조금 트렌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만한 장표 하나만 가져왔어요. 지금 보시면 약 50%의 고객들이 기존에 내가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동일한 채널을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활용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렇게 실제 고객들이 많이 활용을 한 결과 C셋이죠. 고객 만족도도 가장 높은 채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8%의 만족도가 메시징 채널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레포트에는 없지만 보이스도 한 95%, 그리고 라이브 채팅도 한 93% 정도로 탑3 안에 메시징, 보이스, 채팅이 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사실 요즘에 AI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챗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 챗 AI, 챗봇에 대한 피로감도 있다라는 레포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내 이슈를 공감해줄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문의 남기고 답변을 받는 거 이런 것보다는 실제 메시징하고 채팅하고 전화를 하면서 실제 소통하는 데서 고객들이 더 만족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이런 메시징을 컴퍼니가 기업들이 제공하는 이유는 좀 빠른 우리가 한 번에 전화는 상담원이 하나밖에 못 받지만 메시징은 여러 개를 할 수 있잖아요. 동시에 숙련도에 따라서 1개에서 3개 그 이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건을 처리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고객이 대기하는 고객이 좀 더 줄어들 테니까. 그리고 상담원의 효율성이 높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태까지 대화했던 내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상담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원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런 전후 사정을 다 아는 상태로 계속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젠데스크에서 조사한 보고 자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조사기관과 같이 해서 만든 그 CX 성숙도에 대한 레포트가 지금 이 자료인데요. ESG라는 외부 전문 조사기관과 젠데스크를 사용하건 사용하지 않건 기업의 약 13개의 국가의 1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성숙도에 따라 분류를 해봤습니다. 3개의 분류를 나눌 수 있었고요. 그게 스타터, 라이저, 챔피언 군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스타터는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어떤 성숙도 그런 요소를 한 0개에서 3개 정도 갖고 있는 기업들 42%를 차지했고요. 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4개에서 5개 33%, 그리고 챔피언은 6개 이상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서 24%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런 내용들에 여러분 기업들은 몇 개 정도의 요소를 충족을 하시는지, 그리고 나머지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가지 측면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크게 고객 경험 측면, 상담원 경험, 그리고 비즈니스 성과. 이런 3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해야지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선 고객 경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객 중심의 민첩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챔피언 기업군들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최초 응답 시간이 2.7시간 이내, 그리고 평균 해결 시간이 5.6시간이라고 합니다. 스타터 기업에 비해서 약 34%나 빠릅니다.
속도만 빠르다고 될까요? 만약에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빠르게 답변을 했어도 고객의 불만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빠른 속도와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통한 원터치 해결 비율이 83%로 스타트에 비해서 12%나 높았고요. 그리고 약 거의 100%에 가까운 챔피언 기업들이 헬프센터의 FAQ 문서를 최신 정보를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셀프 서비스를 계속 향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앞에 제가 젠데스크 코피드 리서치에서도 젠데스크 실제 사용하는 고객들이 60% 이상 가이드 문서를 더 추가를 했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셀프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살아있는 헬프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주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원하는 채널로 고객과 소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채널들은 나라마다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터 기업하고 비교해 볼 때 평균적으로 챔피언 기업이 2개 이상이 더 많은 채널로 고객과 소통을 하고 있고 고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상담원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고객의 상세 정보, 즉 고객의 프로필이나 아니면 주문 정보, 우리가 고객의 문의나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가시 시스템이나 다른 시스템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윈도우를 열고 로그인을 하고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별도의 스위칭을 최소화하면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고객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들,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들을 거의 대부분은 쉽게 빨리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채널, 여기서 모든 채널이라는 것은 고객이 전화를 했든 뭐 이메일을 했던 외부로 문의를 했던 이런 다양한 채널에서 들어온 모든 문의를 예를 들면은 채팅 상담원이 채팅을 하면서 이 고객이 조금 전에 전화 통화를 했었네, 아니면은 어제 이메일을 남겼고 이러한 건에 대해서 지금 채팅을 시작하셨구나 라는 그런 기존의 고객과의 대화 이력, 채널의 구분 없이 그런 모든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87%의 챔피언이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채널을 원활하게 전환을 할 수 있는 인파워먼트를 제공하고 있다. 약 70%가 답변을 했고 이는 스타트에 비해서 4배 이상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채팅을 하고 있는데 상담원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전화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채팅 상담을 하는 직원들은 채팅밖에 못합니다. 전화는 별도의 녹취 시스템이 있고 전화 로그인을 하고 그렇게 전화 콜센터 그 상담원으로 배정된 직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팅으로 했을 때 아무리 이게 전화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 하더라도 스위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챔피언의 기업들은 상담원이 판단했을 때 효율적인 채널 또는 고객이 원하는 채널로 전환을 하면서 그런 이슈를 더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실 젠데스크 같은 옴니채널 솔루션이 있게 가능한 건데 이미 76%의 고객들이 옴니채널 서비스 솔루션으로 이미 채택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담원 효율성이 97%가 더 높습니다. 거의 2배 이상의 더 많은 건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고요. 이것은 자동화된 이런 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7%의 챔피언들이 원격 근무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에 콜센터 직원들이 재택에서도 전화를 받고 또 다른 채널로 받는데 전혀 무리가 없이 성공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저희가 최근 과거 몇 년 한 4, 5년 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야 된다. 이것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런 챔피언 기업들은 이미 도입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좋은 고객 경험과 좋은 상담원 경험을 제공하면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요. 실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 조사 자료에서 보고 어떤 부분들이 또 성과를 내게 주요한 요인이 됐는지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챔피언 기업에서는 고객의 만족도를 굉장히 중요한 KPI 지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78%가 달성을 하거나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7배 이상 스타트업에 비해서 더 높은 거고요.
그리고 특히 리더십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약 76%의 챔피언 기업들의 리더들이 고객 서비스를 기업의 원가 중심을 넘어선 경쟁력 차별화 요소로 보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3분의 1의 챔피언 기업들이 거의 매일 고객 서비스 레포트를 보고 있고요. 45%의 기업들이 최소한 매주 1회 이런 레포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고객 만족도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객 이런 여러 가지 채널로 들어온 것을 한 곳에 모아서 분석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 개선이 돼야 되거나 프로세스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을 그 해당 팀으로 피드백을 전달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것이 매출에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봤을 때 질문 두 가지를 했었는데요. 지난 6개월간의 고객 점유율이 증가가 되었느냐? 약 97%가 증가가 됐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지갑 점유율, 고객당 지갑 점유율, 우리 회사의 제품을 지갑을 많이 오픈하느냐, 많이 구매를 하고 그 씀씀이가 커지고 있느냐를 봤을 때 87% 이상 증가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고객 경험과 상담원 경험은 이런 비즈니스 성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차이고, 그리고 리더십이 이것을 경쟁력 차별화 요소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또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사실 또 마지막에 저희가 그 설문자서에 뭐를 넣냐면 앞으로 12개월간 CX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할 것이냐라는 거에 거의 90%의 그 챔피언 기업들이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의 전략이라든지 어떤 원활한 툴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레디되어 있지 않으면 이 챔피언과 스타터의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구상을 하실 때 참조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CX 트렌드에서는 이제 마지막 레포트죠. 포레스터 리서치에서 10월 달에 프리딕션즈 2021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해서 2021년 고객 서비스 전망을 내놨는데요. 크게 5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 서비스는 3,300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생명선이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예를 들면 코로나 신고라든지 실업 지원이라든지 굉장히 약간 절망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 고객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명선이다. 고객 서비스의 중요도는 더 커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고객 서비스의 상호작용이 앞으로 40% 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경험 이런 것으로는 이미 변경이 됐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성은 여전히 서비스 채널로 선택이 될 것이다. 물론 음성은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기도 하고, 또 많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고객과의 공감, 소통, 고객들이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음성이 절대 사라질 일은 없고요. 음성 서비스는 여전히 고객들이 선호하는 채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2021년까지 거의 모든 회사가 재택근무로 변경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재택근무를 뭐 1년 내내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든 회사가 뭐 특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재택근무를 하는, 우리가 계속 코로나는 앞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변화는 시작됐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딱 다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온라인 디지털 경험 그리고 재택근무 이것들은 계속 갈 거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 소매업체나 그런 가장 보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은행권들도 하이브리드 매장 연락센터 담당자 포지션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은행에 전화를 할 때 상품이나 이런 정보들을 예전에는 찾아가서 문의를 했다면, 이제는 은행에서 관리와 별도로 이제 소셜 메시징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문의를 하면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 답변하는 그런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런 지원센터가 생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제 제가 CX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중복해서 나온 키워드들,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제가
CX 전략 트렌드 2021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통합입니다. 모든 고객의 상호작용, 고객 어떤 채널로 문의를 했든지 고객과 우리가 과거에 커뮤니케이션했던 모든 이력, 그리고 고객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객의 전후 과정을 다 이해하고 고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개인 맞춤화된 상담이 가능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메시징. 기존의 전화나 이메일, 웹이나 이런 걸 문의하는 거는 했던 방식이고요. 이번에 지금 화두가 되고 앞으로 더 증가할 거다라고 계속 트렌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메시징 채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내 기업들은 카카오톡만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또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고려할 때 이런 왓츠앱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채널들을 무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채널들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채널들을 만약에 필요시, 정말 유사시 포인트 앤 클릭으로 빨리 적용할 수 있게, 그것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 키워드, 직원 역량, empowerment라고 하죠. 이제 사용하기 쉬운 고객 지원 툴을 먼저 제공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좀 전에 제가 트렌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채널 간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원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럼으로써 직원에게 역량을 부여하고, 그리고 직원이 그런 해피한 직원들이 고객의 만족도를 끌어내고 그게 비즈니스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돕는 거죠. 네 번째는 비즈니스 통찰력. 기존의 콜센터, 이메일, 채팅 시스템이 다 단절되어 있으면 이런 정보들을 갖고 종합된 인사이트를 얻기는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한 곳에 모아져 있고 채널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관리한다면 결국은 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실시간으로 얻으실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제품,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근본적인 불만족의 원인을 찾아내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포트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는 애자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코로나 이런 것도 누구도 예측 못했던 상황이고, 하지만 준비된 기업들은 결국은 챔피언으로서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더 많은 매출이 향상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민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핵심 키워드고, 그걸 통해서 원격 근무나 변화하는 트렌드에서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5가지 키워드를 다 어떻게 지원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고객 서비스만 개발을 한다 해도, 개발을 하고 나면 고객 서비스 제품을 개발하고 나면 또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또 구시대적인, 그래서 계속 개발만 쉬지 않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젠데스크 같은 솔루션 회사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젠데스크는 클라우드 기반의 옴니채널 고객 서비스 솔루션으로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제부터 회사 소개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젠데스크 솔루션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데스크 회사는 2007년에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지금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직원 수는 약 4,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이 CX 혁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 160여 개국에서 16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신뢰하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슬랙이나 줌이나 넷플릭스,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고객들로 인해서 굉장히 입소문을 통해서 성장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젠데스크는 5년 연속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리더군에 포지셔닝해 있고요. 특히 디지털 고객 서비스 부문에는 1위를 차지한 가장 많은 CX에는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경쟁사와 달리 어떤 게 차별화된 특징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복잡하면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젠데스크의 첫 번째 핵심 사상은 뷰티풀리 심플, 사용하기 쉬운 솔루션. 결코 기능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기능은 파워풀하지만 뷰티풀리 심플의 모토를 두고 설계된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UI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티브 옴니채널 솔루션입니다. 기존에 나온 CRM, 전통적으로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솔루션들은 B2B 세일즈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영업, 마케팅, 서비스 이 3가지 관점에서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채널을 연동을 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애디셔널하게 채널을 하나 더 얻는, 그래서 매번 구축을 하거나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거나 그렇게 바로 매끄럽게 이렇게 연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에 그렇게 빨리 적응할 수가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콜센터 중심의 솔루션들은 콜이 위주이기 때문에 콜 볼륨을 감소하거나 그런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콜에다가 그냥 애디셔널로 추가적인 다른 채널들을 더 추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는 반면, 젠데스크의 핵심 사상은 모든 채널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어 나왔고, 어떻게 하면은 기업,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비용을 또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콜 볼륨을 최대한 줄이면서 많은 채널을 다양하게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고민해서 설계된 그런 네이티브하게 옴니 채널로 설계된 그런 솔루션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오픈되어 있고 굉장히 유연하고 확장성이 높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만 했는데요. 그럼 정말 젠데스크 솔루션이 그렇게 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성 있게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는가는 제가 조금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보안 부분이겠죠. 그래서 젠데스크는 지금 테스코나 라이엇 게임즈 이렇게 굉장히 대량 트랜잭션,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민감한 그런 데이터에 민감한 그런 대기업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는 솔루션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군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고요. 서포트가 가장 중심이 되는 에이전트 상담원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고, 가이드는 온라인 헬프센터, 그 다음에 라이브 채팅, 톡은 CTI, 이 메인이 되는 제품 외에 BI 툴이라든지 아니면 앤셀복 같은 AI로 문서를 찾아주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CX 전략 트렌드 2021 각각의 5가지 키워드에 맞게 젠데스크가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데스크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프센터 외부로 문의하든지 아니면 채팅이든지 이메일, 소셜 모든 채널로 문의 들어온 것을 하나의 상담원 작업 영역에서 관리를 하고 고객한테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예를 들어 전화가 들어온다 했을 경우에도 같은 젠데스크 서포터 안에서 고객이 전화를 받고 응답을 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티켓 화면이 열립니다. 그래서 고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취가 되고요. 녹취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티켓 필드, 고객이 포인트 앤 클릭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켓 필드를 선택을 하고 담당자 정보를 확인을 하고, 여기 가시면은 고객 프로필 정보를 보고 고객과 기존에 통화했던 내역이라든지 다른 채널로 문의 들어왔던 모든 상호작용을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난 뒤에는 녹취를 재생을 시켜서 다시 또 들으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고객이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게 IT 이슈다 그랬을 경우엔 지라로 또 넘겨야 되고 지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은데, 젠데스크 마켓플레이스에 가시면 약 1200개 이상의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은 더블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젠데스크랑 연동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만약에 우리는 기간기 시스템이 있어서 고객 정보를 좀 봐야 해, 이럴 경우에는 젠데스크에서 REST API를 제공을 합니다. REST API를 통해서 이렇게 프라이빗 앱을 만들어서 상담원이 티켓을 처리하면서 그런 기간기 시스템 정보를 보면서 처리를 하고요. 이 화면이 좀 작다 라고 하면 상단에 이렇게 탑바 앱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서요. 더 크게 화면을 키우실 수도 있고, 스크롤하면서 더 많은 정보들을 탭 형식으로 보시면서 상담원이 그 화면을 벗어나지 않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또 비디오 챗이 화두인데 마켓플레이스에 가면 비디오 챗이 한 7개 정도 넘는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제 비디오 챗을 이용해서 고객 서비스를 해야겠다 하실 경우에는 비디오 챗 앱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앱이나 웹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든 인베드해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트렌드로는 메시징입니다. 메시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리센터에서 메시징을 추가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메시징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다 받아요. 그래서 메시지가 들어오면 수락 버튼을 눌러서 열고 고객과 통화를 할 수 있고, 고객이 이거 관련된 거는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전화를 주세요 하면 상담원은 바로 여기서 클릭해서 고객과 바로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답변 내용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채널 간 전환이 굉장히 쉽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원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냐. 결국은 역량 부분이 효율성인데 매크로나 케이블을 활용해서 한 번의 클릭으로 고객에게 답변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FAQ 문서를 고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담원에게도 추천을 해주고 유용한 문서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상담원이 고객에게 또 답변으로 전달하는 걸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많은 고객들이 또 슬랙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외부 협력업체와는 이메일, 또 내부 전문가 그룹들과는 채널, 슬랙 채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상담원이 답변에 활용을 하고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즈니스 통찰력 부분입니다. 젠데스크의 기본 대시보드 16만 개 이상의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로부터 저희가 벤치마킹한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가 녹아 들어간 그런 대시보드들이 있고요. 그런 많은 보고서들을 볼 수가 있고 특히 문의 요일별, 시간별 어떤 시간대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지 지역별로 어떤 지역이 지금 문의건들이 많은지 이런 시각화된 도구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 기업 내부에서 커스텀 레포트를 만들어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레포트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한데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젠데스크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민첩성이죠. 결국 이런 민첩성을 제공을 하는 것은 혁신을 제공을 하느냐. 젠데스크는 세계 최초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CS에 도입하고 그리고 게임 회사들이 이제 게임 끊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앱에 인베드해서 CS를 구현한 최초의 회사입니다. 그것처럼 갈수록 해마다 성장 그리고 혁신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혁신 리더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직원 수도 지금 보시면 2006년에 한 1,100명에서 지금 4,000명이 넘는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업계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새로운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베타 버전으로 나온 것은 메시징 기능과 플로우 빌더 기능입니다. 플로우 빌더 기능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요즘에 채팅을 하면 스트럭처드 메시징이라고 해서 어떤 메뉴 아이콘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메뉴 아이콘들을 개발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앤 클릭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면 채팅에 그것을 인베드해서 고객들이 관련된 아티클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또 다른 버튼을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원을 연결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동화 이런 플로우를 아예 만드실 수 있는 것이 플로우 빌더예요. 이게 지금 나왔고 젠데스크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내년 1월부터는 아마 이게 GA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런 CX 전략 트렌드 이 5가지 통합, 메시징, 직원 역량, 비즈니스 통찰력, 민첩성 이런 모든 것들을 젠데스크를 통해서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이런 솔루션들은 새로 추가가 되고 새로운 기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젠데스크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성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HOL 세미나를 통해서 매월 온라인으로 저희가 사용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고객 대상으로 맞춤형 세미나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온라인 트레이닝 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이나 자격증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데스크에 관심 있는 고객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